8번의 저압 배전 방식에서 일어나는 캐스케이딩 현상에 대해서 대책을 설명하시오. 그때 우리가 저기 차단기 할 때 캐스케이드는 했는데 캐스케이딩은 안 했습니다. 이건 발성 배전 쪽의 문제고 건축 전기에서도 안 나와서 저는 내용은 알고는 있었는데 건축 전기 범위에 안 나와서 저도 이 문제는 버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게 뜬금없이 왜 나왔나 모르겠는데 그 캐스케이드 현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번, 2번 있을 때 이렇게 차단하는 그 캐스케이드 현상 요것 때 설명을 드렸었고, 여기서 말하는 캐스케이딩 현상 같은 경우 그 저압 배전을 다 묶어서 배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급 신뢰도나 뭐 전력 품질이나 손실 이쪽 부분에는 좀 안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전이 가능한데 고장 파급이 됐을 때 파급이 전파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게 캐스케이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압을 묶어서 사용을 했을 때 이쪽 지점이나 이쪽 지점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안전적으로 차단을 하면 되는데 차단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 파급이 전 계통으로 정전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 대책으로 중간에 그 구분 퓨즈를 달아서 사고 파급을 못하게 하는 단순한 그겁니다. 어떤 이런 그림 그려서 넣고 보호 개전, 캐스케이딩 현상에 대한 대책도 보호 개전 쪽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IT 특성, 시간하고 전류에 대한 IT 특성 구간을 그려주면서 이 차단기 그 고압 이게 퓨즈가 I제곱 T 열적인 특성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요게 겹치지 않게 범위를 해주는 게 요게 문제의 키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그림하고 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그쪽 발성 배전 쪽에 공부를 안 하시면 좀 풀기 어려운 문제고, 이게, 송기령 교수님 책에 그 발성 배전 기본서 그 책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좀, 전기 안전 쪽이 범위가 좀 생각보다 많이 넓어요. 이게 발성 문제 쪽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는 이런 문제도 그렇고, 법규적인 내용도 원체 넓고, 기본적인 건축 전기에 어느 정도 수변전이나 안전 쪽 부분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범위가 상당히 좀 넓게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도 아까처럼 선택을 안 하시고 다른 문제도 좀 풀어주시는 걸로. 근데 내용은 내용은 별 거 없어요. 이게 다거든요. 근데 모르면 어차피 못 푸는 문제니까. 다시 출제되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선생님 합격하실 때까지 다시 출제되기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한번 보시고 얘는 버리시면 된다. 왜냐면은 이게 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 저압 뱅킹 방식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술사 문제 이거 냈다는 자체도 좀 솔직히.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간단하게 적어주시면서 퓨즈에 대한 내용으로 풀어주시는 게 접근해서 점수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네.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저장 장치 ESS의 그 직류회로에서 지락 검출하는 방식. 요거 같은 경우 제가 태양광하고 태양광 연계해서 ESS 쪽 문제 했을 때 직류 차단기 내용으로 좀 자세하게 해드렸었고요. 직류 차단기의 검출 방식은 구성은 이 플러스과 마이너스 전로가 있고 거기에 그 R1, R2를 달면서 64D 그 직류 접지 계정기를 달아서 검출을 합니다. 여기서 검출 차단은 그 인버터 기능을 가지는 그 PCS에서 검출 차단 제어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 R 성분하고 L, T분의 DI
성분에서 아크 전압에서 U 값이 됐을 때 차단기와 차단하는 이런 수식 같은 거 좀 넣어주시면 좋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지라 검출하는 것은 그 션트하고 홀시티 이 내용으로 해서 홀 센서가 홀 효과로 해서 홀 기전력이 발생을 하는 그때 내용들 좀 자세하게 해드렸었고, 그때 얘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으로서 힘과 그 전위 차가 발생을 한다고 그때 말씀드렸는 그 내용들 좀 적어주시면 좋고, 그래서 홀 센서가 홀 기전력으로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으로 홀 기전력으로 플러스 극에서 지락이 발생을 하면은 64D를 거쳐서 R2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검출이 되고요. 마이너스 전극을 지락이 발생하면은 R1으로 흘러 들어가서 검출이 되는 요 내용을 적어 주셨으면 됩니다. 근데 션트는 뭐 딱히 메커니즘이 없고 그냥 소자 자체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언급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전기 메커니즘 좀 중요하게 다뤄가는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홀 기전력 이런 내용으로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렸는데 직류 배전, 직류 지락, 직류 차단 이쪽으로는 이제 한창 그 LVDC하고 그 HVDC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 계속 이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된다. 이건 한번 나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요. 앞으로 요 관련된 문제를 차근차근 좀 많이 하셔야지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쪽 부분에서 이게 사업이 이게 사양 산업이 있고 이제 그 활성되는 산업이 있잖아요. 이게는 활성되는 산업으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되는 거는 좀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자세하게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이게 직류 쪽은 고정진료가 작아서 임피던스가 아주 크기 때문에 저 고정진료가 작아서 1고정일 때하고 2고정일 때 저는 위험도 차이가 달라지는 이런 내용들 조금 추가해 주셨으면 좋고요. 그 수식 루트 3배 되고 안 되고 하는 그거 좀 같이 넣어 주셨으면 좋을 겁니다. 변압기의 절연 방식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선생님 이거 몰드하고 유입하고 가스 적으셨던데요? 그거 적으시면 안 돼. 이거 단절은 저감절은 저감절은 이거 적으셔야 돼요. 종류를 적으셨지 않나요? 아니 이거 적으셨습니까? 이거 그럼 제대로 하셨네요. 이거 선생님 사진 찍어 주신 걸 보니까 그거 가스하고 뭐 그렇게 돼 있었더라고요. 딴거 전부라고.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변압기 절연 방식, 이것도 수업 시간에 좀 자세하게 해드렸는데, 절연 방식은 4가지. 전절연, 저감절연, 군중절연, 단절연 4가지가 구분이 되고, 얘 기준은 접지에 따라서, 접지 방식에 따라서 나눠진다. 그래서 이 내용 꼭 앞에서 적어두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접지 방식에 따라서 유효접지하고 비접지로 구별하고, 이게 단절연, 저감절연이 유효접지, 균등절연, 전절연이 비접지 계통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 ZN 이것도 설명드려서 27하고 비슷해서 판단 기준 27조. 근데 이게 판단 기준이 이제 없어지니까 이렇게 외우시면은 쉽다고 그때 이렇게도 설명드렸었고,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설명드렸었고, 유효접지에서 유효접지 나오면 유효접지의 조건, 이 범위 꼭 넣어주셔야 되고, 접지 개수 꼭 나오셔야 되고, 이렇게 칸이 없어서 VC는 못 해드렸는데 VB 요 내용은 다 똑같고 요 앞에만 바뀌는, 여기가 그때 1 A제곱 A로 했을 때 우리가 다 A상 고장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2번
C상이 1번, 2번.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여기 들어가고, A제곱 마이너스 2, 얘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 요 VC는 다 똑같고, 요 부분이 C니까 A 마이너스 1, 요 부분이 A 마이너스 1, 그래서 Z 제로가 되고, 요 부분이 A 마이너스 A 제곱, A 마이너스 A 제곱, 그래서 Z2가 된다.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렇게 외우면은 쉽게 외워진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수식 같은데 하나씩 넣어주시면은 점수가 도움이 됩니다. 생각이 좀 안 나시는데 이렇게 연습을 조금씩 하시면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받으실 수 있고, 네, 조금씩 적으셔야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압기의 절연 방식은 단절연, 전절연, 저감절연, 균등절연 다 똑같이 이렇게 적으실 거예요. 제일 먼저 단절연이 가장 중요한 단절연이 맨 먼저 나와 줘야 되고요. 전절연, 저감절연, 균등절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되고, 이 정의, 단절연에 대한 정의 뭐 3분의 1씩 저감된다. 전절연 뭐 전체 절연이다. 그래서 빌값 나와서 다 적어 주셨을 거고요. 어때 여기서 적으셨죠? 네. 예 적고 정의 적고 빌 이거 적으셔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얘 같은 경우 단절연 같은 경우 3분의 1씩 저감되는데 750, 500, 250, 그 다음에 전절연 전체 절연을 다 하는 거죠. 빌값 해서 절연 계급 곱하기 50 더하기, 아니, 절연 계급 곱하기 5 더하기 50 해서 얘가 750. 저감절연. 절연 계급에서 한 단계 낮춘 계급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다 해드렸습니다. 이게 750 해드렸고, 여기서 140호A가 있고 140호B가 있어서 120 곱해가지고 하니까 이 빌값이 얘는 650. 단절연, 전절연, 저감절연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하시는 건데 이렇게 숫자를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안 넣으시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넣어줘서 확실하게 구별을 딱 해주시면은 훨씬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이런 내용들 좀 적어주시고, 어차피 여기 말씀드린 단절연에서 중심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분의 1씩 줄어드는 내용하고 전체 절연 그냥 전체를 다 하는 내용 다 적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절연이고 3분의 1씩 줄이는 게 접지를 꼭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게 단절연이다. 전절연에서 이게 저감절연이다. 이걸로 다 끝나는 수식, 그림, 내용.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된다. 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충격파가 들어왔을 때 얘가 진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종 포락선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요 그림을 씁니다. 이게 단절연을 할 수 있는 이게 변압기에 단절연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그림이라고 그때 설명드렸었고요. 그래서 요 그림을 좀 넣어주시고, 이 그림은 다 넣으셨을 거예요. 이 그림도 좀 넣어주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은 거죠. 균등절연은 균등하게 하는 거고, 이게 유효접지하고 유효접지하고 비접지 계통으로 구별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뭐 개표 서지에 대한 내용하고 피레기가 피보호기기 인근에 설치해서 보호를 한다는 내용들 수식 좀 넣어주시면은 좀 좋은 답안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게 아까 똑같이 이거 변환시키면서 글자가 깨진 건데 약 표시 요걸로 좀 적어주시면 되고요. 분진에 의한 정전기 발생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분진.
분지는 지름이 7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분체가 공기 중에 떠 있는 것으로 고온 입자의 분진으로 인하여 정전기 발생 및 2차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분진에 인해서 정전기가 발생하는데 정전기는 일함수하고 전기 이중층 이게 꼭 나와야 되는 거죠. 가연성 분지, 토론성 분지로 그런 걸로 하셔도 되고요. 그건 그 환경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전기 나오면은 그 일함수하고 전기 이중층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축적 부분, 축적에 대해서 일함수가 전자가 나가면서 얘가 에너지적인 변화로 인해서 위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셔야지. 그래서 네? 또 3,000% 아니, 선생님 적으신 것도 이 환경에 대한, 여기서 지금 사일로 예를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추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쪽으로 안 가고 그냥, 여기는 그 사일로 내에서 분진에 의한 그 방전에 대한 걸 설명을 한 건데, 저는 그쪽으로 안 가고, 이 메커니즘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정전기 발생, 분진에 대한 정전기 발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건지, 그것만 딱 조금 만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넣어주시고, 선생님 써주신 것도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정전기는 일반적으로 마찰, 방리 쭉 해서 맞방, 유분유충, 비말, 여기 쭉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분체에서 정전기가 발생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조금 적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조금 넣어주시고, 전기 이중층이 된다는 이 내용, 이거는 일반적인 거 적어주시는데, 요거를 그 분진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분출 막 하는 그 그림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도 사일로 내에서 이걸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여기서 전기 이중층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서 플러스 되고, 이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는 이 내용으로 이중층이 된다는 그것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조금 적어주시고, 이거 좀 마찰, 분체 분출, 그 다음에 분체 파괴, 이런 걸로 해서 정전기가 발생을 한다. 대책 부분도, 여기 사일로로 하면 한정돼서, 사일로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선생님 말씀하시는 불안성 기체, 요런 내용하고 대전량 제한하고 그 규모 자체를 줄이는. 그러니까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고 발생되지 않고 위험 조건에서 파괴가 되지 않으면은 대책은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일로 내면은 요거만 적용되는데, 이 분진에 대한 전반적인 밀가루 이런 것도 분체에서 얘가 정전기 발생을 하잖아요. 폭발도 하고. 근데 이런 내용을 하면 전반적으로 좀 풀어주시는 게 더 나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전기의 1번은 접지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접지는 돼 있는 상태여야지만 전하가 축적이 안 되는 거죠. 대지로 방류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좀 적어주시면 좋고, 본딩 부분 그림 좀 추가를 하시고, 사람에 대한 인체에서 재전복, 그 다음에 정전하, 레스트리퍼, 기타 환경적으로 습도, 재전기는 조금 5번인데,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좀 쭉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전기는 안전에 좀 기본 문제 중에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적으셨을 거고, 정전 작업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작업 전, 작업 진행 중, 작업 종료 후의 조치 사항과 5대 안전 수칙, 이것도 관련 코사 가이드 내용하고 국제사회 안전협회 ISSA 요 내용에 있는 내용들, 이것도 한 번씩 다 보시고 기본적인 내용이시니까 이게 처음 접하시거나 안전에 대해서 이제 좀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진 않으실 건데, 저희 많이 보셨던 분들은 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작업 전에 위험 요소 제거하고 안전한지, 그러면 단락 섭지가 중요하죠. 단락 섭지 하고 검정기 이런 내용들 좀 적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작업 지휘자, 작업 범위, 작업에 대한 내용들 보고, 사전 절차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숙지를 하고 있으시면 좋고요. 안전, 5대 안전 수칙. 작업 전 전원을 우선 차단을 하고 재투입을 할 수 없게 조치를 취해놓고 인터락을 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작업할 때 그 검전기로 확인하고 작업을 하고 이 단락 접지 가까운 데부터 단락쭉 시켜 나가면 되고 작업 장소 보호해서 뭐 못 들어오게 막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이게 문제가 이게 활선 근접 작업 그러니까 이 작업하는 공간은 정전을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이중 모선 같은 경우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사선이에요. 우리가 작업할 사선식 해놓고 여기서 작업을 하는데 인근에 활선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위험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 좀 이런 내용들 근접해 있는 활선에 대한 방어 이게 뭐 덮어 씌운다든지 그 뭐죠 저기 그 명칭 까면 그거 덮어 씌우는 거 뭐죠 절연 커버 그런 걸로 덮어 씌우고 이런 작업하는 이런 내용들 좀 적어주시고 정전 작업의 그 위험성 이걸 하는데 이게 오송전, 역갑, 타활선에 대한 혼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확실하게 보호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조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 모선 이런 내용들 조금 적어주시면 좋고요. 정전 작업 아니면 수칙은 이번 일정에 나오네. 왜 때마다 나오네. 네. 자가용 전기 설비의 저압 분해 배전로에 케이블 트레이 공사를 할 경우 한국전기설비 규정 KS에 따른 케이블 트레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케이블 트레이 선정 기준을 적는데 KC에 있는 거 적어라. 되게 좀 그렇죠. 이번에 최선 내신 분 참. 이거 100% 건축전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KC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열적 그 문제는 조금 약간 뭐 이해는 되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케이블 트레이 공사하는데 안전 문제에서 이걸 낸다는 것 좀 그렇습니다. 트렌치 작업하는 얘기지. 네. 그래서 케이블 트렌치 우리가 8가지 공사 범위 내에 그 10가지 종류 구별하는데 뭐 A1, A2, B1, B2, C, D1, D2, E, F, G 해가지고 공사 방법 10가지가 쭉 있는 것 중에 그 케이블 트레이 공사 얘하고 케이블 트렌치는 조금 해두실 필요. 트렌치는 제가 따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해놨는데 트렌치가 원래 공사가 없다가 분류가 안 돼 있다가 그 법규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새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렌치가 나오면은 아주 이해가 되는데 트레이가 나오는 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트렌치는 한번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트렌치가 그전에는 법규에 대한 기준이 없다가 그 케이블 트레이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국제규격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아니지. 그분들이 케이블 트렌치도 이제 추가로 넣으셨거든요. 그런 내용들 좋고 이 공사 이런 내용을 보면은 그 항상 말씀드렸던 그 허용 전류 하고 그다음에 충격 전기적 물리적 충격 부분 그다음에 화재 내진 그다음에 굴곡부 내진 고정 클리트로 막 이렇게 고정을 시행 거 클리트 뭐 이런 걸로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요. 요런 관점에서 케이블 트레이든 트렌치든 전선관이든 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있습니다. 그 틀에서 하면은 크게 다 안 벗어납니다.
뭐 강도, 지지대 버텨야 되니까 내부 돌기가 없는 돌기 이것도 트렌치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케이블에 상처를 주면 안 되니까 당연히 매끈한 구조가 돼야 되고 금속체, 레일, 배선, 공사가 변경되는 부분, 화재, 불연성, 압력, 난연, 기계적, 전기적, 충격. 저 내용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도 그렇고 트렌치 얘도 허용 전류, 충격, 화재, 굴곡부 안에 매끄러운 이것도 내용도 똑같은데 얘는 추가적으로 받침 케이블 갈 때 트렌치 밑에 받침대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더 추가되는 내용. 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케이블 트렌치는 위로도 막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지나다니는데 트렌치 같은 경우에는 땅 여기를 파서 또랑을 만들어서 트렌치를 하기 때문에 그 층고가 제일 낮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만 조금 더 추가하면 이 내용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이 암기하시거나 좀 하실 내용이 줄어듭니다. 얘는 얘 따로 외우고 얘는 얘 따로 외우고 뭐 공사가 8가지 있는데 8가지 다 따로 하실 수는 아니잖아요. 큰 기준을 잡으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특이한 것만 딱딱딱 꼽아 넣으시 그런 식으로 하셔도 어느 정도 답안지가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KC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서 좀 편집을 해서 넣어드린 거고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글로서 쭉 뭐뭐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된 내용을 다 잘라서 요약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 다심 케이블 얘가 다심하고 단심 단심 같은 경우 얘가 근접 효과 건축전기 문제도 시간 되면은 마지막에 풀이 좀 해드릴 건데 이제 근접 효과 이런 부분의 내용들 다음에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자석 파이 오른 나사 법칙에서 자석 파이가 발생해서 얘네가 근접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허용 전류 이 부분도 파일이 깨져가 나왔을 건데 요거 기타 그래서 T1, T2, TD, TS 도체, 주위 온도, 절연체, 열방사에 대한 내용들 이런 허용 전류 이런 수식들도 조금 넣어주시면은 네. 1교시는 이런 식으로 좀 적어주셨으면 되고 KC 문제가 좀 찍어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한 8문제, 9문제 쓰시기에는 크게 조금 어렵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1교시는 그냥 중간 정도 된다.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